샹들리에 아래 백합 향이 너무 진했다. 박순자는 둥근 테이블 구석에 앉아 딸기 케이크를 포크로 쪼갰다. 케이크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지만 삼키기 어려웠다. 웨딩홀 천장은 높았고 수백 명의 옹성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춘자는 검은 한복 치마를 매만졌다. 80만 원짜리 맞춤 한복. 민재가 양장 입으세요라고 했지만 순자는 고집했다. 아들 결혼식에 어머니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믿었다. 신부 측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다. 서혜진의 부모는 샤넬백과 금시계를 했다. 순자의 테이블은 민재 회사 동료 몇 명. 순자는 15년 된 안경테를 밀어 올렸다. 끈빠르게 끝났다. 주례사, 백. 순자는 구석에 앉아 박수만 쳤다. 민재는 한 번도 이쪽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 혜진이 다가왔다.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파트 열쇠 주시죠. 순자는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그게 나중에 조용. 오늘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하객들이 돌아봤다. 순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혜진아, 지금은. 그 순간 혜진의 손이 올라왔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웨딩홀이 조용해졌다. 순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졌다. 나이 들어서 뭐 한다고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살아요. 순자는 쪼그려 앉아 안경을 주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바닥에 박혔다. 고개를 들자 민재가 보였다. 아들은 혜진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객들은 눈을 피했다. 샹들리에가 너무 밝았다. 복도로 나왔다. 창밖으로 강남 빌딩이 보였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45년. 남편 사망 후 20년. 순자는 그저 순하게만 살았다. 착하게, 조용히. 엘리베이터 거울 속 순자는 자꾸 늙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남았다. 그날 밤 순자는 40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창밖 잠실 불빛이 반짝였다. 민재의 명의. 언제 바뀌었을까?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냈다. 은색 열쇠 두 개가 차갑게 빛났다. 순자는 그 열쇠를 꽉 쥐었다. 택시 뒷좌석에서 순자는 깨진 안경을 무릎에 올렸다. 웃음이 나왔다가 울음으로 바뀌었다가 멈췄다. 핸드폰을 꺼냈다. 김민수 변호사.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10초가 걸렸다.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 그 서류들 가져오세요. 오늘 끝냅시다. 수학이 넘어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십니까? 네. 잠실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순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봤다. 14층 버튼을 눌렀다. 현관문을 열자 지름 조용했다. 저녁 햇살이 마룻바닥에 길게 누웠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벽에 액자를 봤다. 남편 박영수와 20살 순자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영수는 48살에 갔다. 심근경색. 그의 민재는 중학교 2학년.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울지 않았다. 그냥 얼어붙었다. 영수는 금고에 다른 세상을 남겼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증서, 말없이 모아둔 것들. 여보, 우린 검소하게 삽시다. 아무도 모르게. 순자는 그 말을 지켰다. 20년간. 두려워서였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민재가 나태해질까봐. 초인종이 울렸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졌다. 현재 총자산은 약 60억 원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안경이 없어 흐릿했다. 민재 명의로 넘어간 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여사님 동의 없이 진행된 증여는 취소 가능합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변호사님, 저 나쁜 사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영수와 첫 이사 온 날이 떠올랐다. 빈 거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영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오래 살자. 순자는 그 약속을 지켰다. 20년을. 서류 준비해 주세요. 다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었다. 순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깨진 안경을 손에 들었다. 렌즈 없는 안경테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순자는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이다. 더 이상 착하지 않을 것이다. 순자는 안경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 안경을 맞췄다. 15년 쓴 검은 뿔테 대신 가벼운 금테를 골랐다. 얼굴이 환해 보이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민재였다. 23번째 부재 중. 순자는 받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민재가 안에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엄마. 소파에 앉은 민재는 정장 차림이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떻게 들어왔니? 비밀번호 아직 그대로잖아요. 순자는 마주 앉았다. 엄마,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생각이세요? 너 언제 이 집 내 명의로 바꿨니? 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작년에 혜진이가 증여세 아끼는 게 좋대요. 내 동의는 엄마가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순자는 기억했다. 작년 가을 서류 뭉치 세금 정리 나던 말. 순자는 믿고 도장을 찍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어차피 제거될 거잖아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요. 민재는 말을 멈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때다른 표정이었다. 내 아버지가 이 집 사려고 2년간 점심 굶는 거 아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 학원비 때문이야. 영어, 수학, 피아노. 그게 다 내 아버지 점심값이었어. 엄마, 너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내 아버지가 명절에 고향도 못 갔어. 옷도 안 사고 그렇게 모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 마지막 말이 민재 잘 키워라였어. 그런데 너는 어제 내 아내가 내 엄마 뺨 때리는 걸 봤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혜진이도 힘들어요. 시집살이, 스트레스. 시집살이? 나는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만 똑똑 울렸다. 엄마, 제발요. 혜진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요. 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혜진이 아버지가 병원 이사예요. 순자는 아들을 봤다. 35살 남자가 떨고 있었다. 민재야, 너 행복하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창문으로 갔다. 잠실 타워가 햇살에 반짝였다. 엄마는 너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다 참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그럼 이번에도. 이번엔 안 돼. 순자는 돌아봤다. 엄마도 사람이야. 이 집은 내 아빠가 내 이름으로 남긴 거야. 나한테 남은 유일한 거야. 엄마, 돌아가라. 혜진한테 전해. 사과 없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민재는 일어섰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가족 잃는 거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이미 잃었어. 어제 민재가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컸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새 안경을 꺼냈다. 금태 안경을 쓰자 세상이 선명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답니다. 사과 먼저예요. 혜진 씨가 직접 와서 사과하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전하세요.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두렵지 않았다. 그저 가벼웠다. 핸드백에서 아파트 열쇠를 꺼냈다. 은색 열쇠가 석양에 반짝였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만 대답했다.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다. 컵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다.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다. 새 안경으로 보는 도시가 선명했다. 목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 어머니였다. 샤넬 투피스 차리.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만 얘기해요. 순자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세요? 문 열어주세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혜진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꺼냈다. 이거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수표였다. 5천만 원. 사과는요? 어머니,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뺨 맞았으니까요. 혜진 어머니는 표정을 굳혔다. 그럼 뭘 원하세요? 혜진과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이 집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지들 왜 안 넘겨줘요? 제 집이니까요. 혜진 어머니는 비웃었다. 남편 돈도 결국 아들 돈이죠. 어머님은 그냥 관리만 한 거고. 순자는 일어섰다. 돌아가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병원 이사예요. 민재 씨도 우리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문이 쾅 닫혔다. 순자는 봉투를 봤다. 5천만 원. 그들에게 순자의 존엄은 5천만 원이었다. 순자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오후에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여사님, 상대 측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정신감정이요?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받을게요.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저녁에 동생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민재가 울면서 전화했어. 집도 안 주고 재산도 뺏으려 한대. 순이야, 내 얘기는 안 들어봤어? 그래도 가족인데. 뺨 맞았어. 수백 명 앞에서. 순이는 말을 멈췄다. 그래도 언니가 먼저 화해하는 게. 언니가 어른이잖아. 왜 내가? 며느리가 어려서 실수한 거지.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어른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언니, 피곤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가족들도 민재 편이었다. 젊은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세상이었다. 밤이 깊었다. 핸드폰을 켰다. 민재 문자가 13개.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혜진이 부모님이 사표 내래요. 저 어떡해요? 집 앞에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마지막 문자. 엄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팠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1시간 동안 계산, 도형, 날짜. 순자는 모두 정확히 답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제가 정상인가요? 의사는 웃었다. 매우 정상이십니다. 동년배보다인지 능력이 좋으세요. 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현관 바닥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민재 글씨. 엄마, 저 해고됐어요. 결혼식 비용도 못 냈어요. 신혼집도 취소됐어요. 이게 원하던 거예요? 민재. 순자는 편지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건 순자 잘못이 아니었다. 민재는 혜진을 선택했고 혜진은 순자를 때렸고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여보, 제가 틀린 건가요? 바람만 대답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프지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는 건 그들이었다. 순자가 아니라. 1년이 흘렀다. 순자는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 영수와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대신 종로구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15평.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남은 돈으로 박순자 재단을 설립했다. 노인 재산 착취 피해자들을 돕는 곳. 김 변호사가 이사로 함께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조 씨 아저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조 씨의 조카 루 씨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무료 법률 상담을 맡아줬다. 여사님,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더 들어왔어요. 루 씨가 서류를 건넸다. 순자는 금태 안경을 쓰고 내용을 확인했다. 70대 할머니, 아들에게 집을 빼앗긴 사례. 80대 할아버지, 며느리에게 통장을 압류당한 이야기. 다 만나봅시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다. 책상 3개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다. 하지만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조용히 울고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갔다. 여사님도 겪으셨다면서요? 어느 할머니가 물었다. 네. 결혼식 날이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이야기였다.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종로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였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1년 만이었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저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늦었지만. 순자는 창밖을 봤다. 혜진이는 헤어졌어요. 6개월 전에. 그래. 엄마가 옳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민재야. 네. 너 지금 행복하니? 민재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 엄마는요? 순자는 작은 부엌을 둘러봤다. 낡은 냉장고, 2인용 식탁, 혼자 쓰는 그릇들. 나도 살고 있어.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전화를 끊고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재단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다. 꼭 얼굴을 보여야 하나요? PD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 이야기가 힘이 돼요. 많은 분들에게. 순자는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촬영날, 카메라 앞에 앉았다. 조명이 눈부셨다. 시어머니로서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저를 포기한 게 더 힘들었어요. 무슨 뜻이신가요? 전 평생 착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가족을 위해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버리는 거였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늦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가족이라도 존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방송이 나간 후 재단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연락이 왔다. 응원 메시지, 상담 요청, 구원 문의. 여사님, 이거 보세요. 루시가 핸드폰을 건넸다. SNS에 순자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도 용기 냈습니다. 감사해요. 70살의 새 인생. 응원합니다. 순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저녁, 오피스텔 베란다에 나갔다. 작은 베란다였지만 하늘은 잘 보였다. 별이 몇 개 반짝였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이번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수백만 개의 불빛. 저 안에 또 다른 순자들이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고, 자신을 지우며 사는 사람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내일 할 일 목록. 오전 10시 김여사 상담. 오후 2시 재단회의. 저녁 7시 조씨 아저씨와 저녁. 작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착하다고 약한 건 아니에요. 용서는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영수에게, 민재에게, 아니면 과거의 자신에게. 별이 깜빡였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살아야 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것이다. 차를 마시고, 옷을 입고, 재단으로 갈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웃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순자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영수가 웃고 있었다. 젊은 모습의 영수가 말했다. 여보, 잘했어. 순자도 웃었다. 아침이 밝았다.